왜냐면 아까 제가 한번 쭉 봤더니 56분에서 62분 동안 상당히 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 도미넌스가 모든 걸 얘기해주진 않습니다. 여기서 도미넌스는 한 팀이 경기 중에 상대팀보다 공격 기회, 점유율, 슈팅 등 다양한 공격 지표를 수치로 나타낸 통계 지표입니다. 모든 걸 얘기해주지 않지만 요때부터, 그러니까 골도 딱 요때 나와요. 미넨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죠? 네,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지만 이때 이 대응이 너무 늦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패스미스가 컸죠. 구스토의 패스미스가 너무 컸지만 여기서 대응을 너무 못해준다는 게 왜 이렇게 아쉽냐. 오늘 A 플랜 잘 준비해왔어요. 잘하면 잡을 뻔도 했을 정도로 전반전은 정말 잘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더 미치는 거지. 일단 추가 설명을 위해서 패스맵 보겠습니다. 바이언은 전체적으로 공격을 올리세가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볼들이 올리세를 기점으로 계속 플레이가 되는데요. 키미와 올리세가 주로 풀어나가는 역할이었습니다. 반면 첼시는 네투가 많이 올라가 있고 파머가 측면 배치가 되어가지고 양쪽 측면을 맡았고요. 구스토는 좀 더 내려가서 수비를 도왔던 느낌입니다. 그래서 쿠쿠레아, 투신, 찰로바, 구스토로 구축이 됐다가 구스토가 올라가는 역할이었고 제임스와 카이세도가 더블 피봇을 조성하는 느낌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반전에는 네투와 쿠쿠레아가 올리세를 잘 통제하면서 구스토 쪽에 공간이 많이 났고 구스토가 컷백을 내어주면 엔조나 주앙페드로, 파머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반전엔 제법 득점에 가까운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첼시는 득점으로 연결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키미가 드록보를 이용하면서 올리세가 내어주는 걸 찰로바가 실점하면서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또 문제가 있는데요. 첼시가 챔스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 바이언을 만나면서 경기 주도권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디에슬레틱에서는 860 vs 117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놨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리스트 A에 들어가 있는 첼시 선수들은 117회의 챔피언스 리그를 출전했다면 미넨 선수들은 860회나 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아서 쭉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면 상황이 말렸을 때 주도권을 너무 쉽게 내주고 위험한 플레이들, 패스미스라든지 무의미한 롱볼을 많이 때리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통제가 안 되고 본격적으로 미넨이 하는 대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저는 코릴의 부재를 여기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무의미하게 걷어내는 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 빌드업을 맡아주고 전방으로 유의미한 패스를 넣어주던 코릴이 사라졌고 왼발잡이도 아닌 찰로바나 토신이 측면을 맡으면서 상대가 압박을 들어왔을 때 우리 동료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걷어내기 급급하고 먼저 득점을 했던 바이언은 그걸 이용하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올리세같이 공간이나 들어가는 선수를 보면서 내주는 걸 잘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기회가 오다 보니까 첼시는 아주 위협적인 장면을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스토가 실수했던 장면도 찰로바에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찰로바가 급하게 구스토한테 주고 구스토한테도 압박이 들어오니까 급하게 뒤로 다시 내주다가 사고가 나는 건데요. 이런 장면들이 첼시를 자멸하게 만든 그런 주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임스의 쓰임새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구스토가 못해준 경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임스를 시프트, 즉 직선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 과연 구스토가 제임스보다 좋을 수 있는가. 또한 미드필더에 라비아나 에스구가 없기 때문에 제임스를 집어넣는 건 이해하지만 차라리 구스토가 왼쪽을 맡아준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맡고 쿠쿠레아하고 카이세도를 올린 다음에 제임스를 올리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상 문제 때문에 제임스를 제임스답게 못 쓴다 그러면 정작 국대에서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관리만 하는 클럽이 돼버리는데요. 제임스의 능력이나 이런 걸 생각해본다면 지금 쓰임새는 못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라비아입니다. 코릴의 부재 그리고 후방 빌드업이 엉망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패스미스가 나왔던 게 지난 경기의 패착인데요. 라비아라는 자원만 있었어도 탈압박을 통해서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특히 더블 피봇을 조성했을 때 라비아는 공을 받아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카이세도는 좀 더 수비적인 역할과 뽀백 보호, 더 나아가서 압박이 들어왔을 때 라비아를 이용해서 전진할 수가 있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비아의 부재도 코릴의 부재만큼이나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마레스카는 인버티드를 쓰면서 좀 더 중원에 사람을 많이 두려고 하는데 애초에 한 자원이 탈압박이 된다면 마레스카가 추구하는 전술을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개막전 맨시티전이나 큰 경기에서 라비아 탈압박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본다면 라비아 같은 자원이 번번이 눕는 것도 첼시의 큰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현우님 말씀이 맞는 게 이만큼 코릴이 원래 그래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한다고 이게 없어 보니까 확실히 코릴이 커버도 많이 하고
왼쪽 빌드업도 많이 관여하고 이것저것 한 게 더럽게 많구나를 느낍니다. 형님은 엔소랑 공미롤이 맞는다고 생각하냐고요? 어울리냐고? 저라면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라면 갈아 꼈으면 좋겠는데, 마레스카가 전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미, 예를 들어 뭐 비르츠라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비시몬스라든지 이런 식의 공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빌드업 측면이나 볼을 점유하고 반대 전환하고 이런 이 체스 말 옮기는 듯한 이 축구 있지 않습니까? 이 축구에 있어서 엔소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질 걸 예상한다기보단 우리 애들이 아직 부족한 거. 감사합니다. 센터백은요 영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웨슬리 포파나나 코릴은 장기 부상이니까 일단 제외하더라도 웨슬리 포파나나 바디아실 정도만 돌아오는 게 다거든요. 디사진 안 쓰니까요. 그럼 어떻게? 웨슬리 포파나는 지금 경기 뛰는 거 보니까 경기 감각이 너무 많이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후방 빌드업이나 이런 거에 뭐랄까 좀 능력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바디아실은 또 어떻게 될지 이게 난감합니다. 이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연쇄적인 거죠. 그러니까 코릴이 빠지면서, 왜 그냥 코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코릴이 빠지면서 쿠쿠레아가 올리세를 맡았는데 또 오늘 올리세 폼이 왜 이렇게 좋아? 쿠쿠레아가 전진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투는 드리블러가 아니다 보니까 공을 후방부터 몰고 가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속도를 이용하면서 뒤에서 찔러주는 패스를 받고 들어가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왼쪽이 그냥 팍 죽어버렸어요. 엔조까지 죽어버리면서. 그럼 오른쪽으로만 풀어야 되는데, 코릴 부상 이후로 마레스카가 센터백 보강에 대한 요청이 있었거든요. 인터뷰에서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때 마레스카를 전폭 지지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정리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죠. 갑론을박들이 있었는데, 이대로 시즌을 들어가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이대로 시즌을 들어가면 코릴이 없이 38라운드 리그만, 챔스는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8경기, 그죠? FA컵 리그컵까지 합치면 못해도 60경기에서 70경기. 그 당시에는 부상이 얼마나 길지 몰랐고 대충 1월, 2월, 3월 요때 복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즌에 60%에서 70%를 코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멤버들이라도 좋냐 그럼? 코릴을 제외하고 기존 멤버들이라도 좋냐? 그게 아니잖아요. 바디아실 늘 부상이죠. 웨슬리 포파나 폼 잡는다 하면 못하죠. 디사시는 그때 보낸다고 하고 있었지. 그럼 토신 찰로바만 딱 믿고 가는 건데, 그리고 프리시즌 경기 딱 2경기 할 때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하셨는데 그거 이외에 축구적 내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 부분이 걱정된다,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까요? 그러면 결국 왼쪽이죠. 왼쪽 전문. 좌측. 네. 그러니까 기튼스가 아직까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네. 얘는 크롤에 합류를 못했습니다. 그죠. 프리시즌이 닿는데 그것도 뭐 짧은 기회를 받았고, 이것만 가지고 개막 딱 되면은 얘가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거기에 이제 코릴 부상이 나서 여기 레버쿠젠전을 보면 네. 왼쪽이 마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빌드업이 아예 안 돌아. 찰로바는 또 오른발잡이니까 공을 잡으면 오른쪽으로 그죠. 공을 넘기고, 이 문제를 마레스카가 어떻게 일주일도 안 남은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는 좀 이게 굉장한 우려점인 것 같아요. 미넨이 제일 센 팀이죠. 지금까지 이제 시즌 제대로 시작하고 나서 만났던 팀 중에 미넨이 제일 세죠.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력의 바로미터일 수도 있어요. 미넨이. 사실 막말로 크펠이나 이런 팀들 좋은 팀이죠. 좋은 팀인데 못 이겨볼 만한 팀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팀들 위주로 웨스트햄전하고 뭐 풀럼전을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크펠전하고 그러니까 브랜드포드전을 비겼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남은 뭐 챔스 경기들 있잖아요. 뭐 벤피카전이라든지 아약스전이라든지 이런 때 차근차근 이기면, 뭐 어차피 다시 미넨 만날 일 없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레스카 감독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응 능력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 질 수도 있는 경기를 잡기도 하거든요. 그 대응 능력이. 명장으로 가는 감독들은 대부분 A 플랜이 그러니까 상대랑 나랑 싸우는데 A 플랜이 깨지겠죠. 아니 어떻게 맨날 우리 A 플랜이 딱딱 들어맞겠어요. 그럼 신이지. 근데 그러니까 뭐 포메이션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선수 말이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그러지 않으면 경기에 지는 걸. 그러게요. 아, 이 맨유전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제 분위기를 맨유전에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쿠쿠의 전진이 안 되는 게 좀 컸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컸다고 봐요. 왜냐면 쿠쿠가 하프라인을 넘어졌을 때부터 우리가 뭐가 돼요. 왜냐면 이 친구는 수비와 수비 사이를 들어가 주면서 파머나 주앙페드로가 그걸 봐주면서 공을 넘겨줬을 때 상대의 균열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쿠쿠레아가 지난 시즌 올해 2월달이나 3월달에는 득점이 가장 많아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올리세가 있으면 우리는 또 파머하고 잭슨이란다. 정신 차려. 파머하고 주앙페드로가 그걸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자원이 없어요. 그걸 쿠쿠가 해주는데 올리세로 인해서 전진을 못하니까. 근데 올리세를 두고 전진하는 건 진짜 자살행위였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럼 올리세한테 한 골 먹혔을 겁니다 오히려. 오늘 쿠쿠가 올리세 정말 열심히 통제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미치는 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게 더 미쳐요. 이게 이번 시즌 마지막 문제점일까요? 이 센터백 문제가?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이 안 돼. 그러니까 센터백 문제라고 안 할게요. 이러면 수비 문제 이렇게 들리니까 모든 걸 종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방의 문제가 이게 끝일까? 그러니까 좀만 잘하는 팀을 앞으로 바이언 빼고는 잘하는 팀 한 명도 안 만나나요? 리버풀도 준비돼 있고 맨시티, 그죠? 아스날, 바르셀로나. 이번 시즌 플랜에 코릴이 있었다는 걸로 센터백 보강을 안 한 거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워낙에 이 성장세가 정말 가파른 선수였고 코릴은 거기다 왼발잡이라는 정말 특수성의 빌드업까지 되는 선수여서 정말 괜찮은 선수였거든요 코릴. 그래서 코릴이 그대로 있었다면 전 센터백 언급은 굳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리 생제르맹전이나 이럴 때 보면 균형이 딱 맞지 않습니까? 에스구 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델랍과 에스구 부상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큰 부상 아닙니까? 근데 막말로 오늘 코릴이 있었다고 해서 이길 것 같지는 않은 게 엔조 네투도 그렇고 미넨이 훨씬 잘했어요 오늘 경기는. 경기 우리가 터뜨리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센터백 쪽을 보면 바디아시라고 포파나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어차피 영입은 없으니까요. 미드필더는 라비아가 복귀했을 때 라비아도 정말 이 새끼도 진짜 혼나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같이 후방 빌드업이 안 될 때 라비아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라비아는 탈압박이라도 되잖아요. 봉을 빼서 그냥 본인 스스로가 전진해서 공격으로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또 중요할 때마다 없어. 항상 없어요. 맞아. 찾으면 항상 없어. 짜증나게. 라비아의 능력은 진짜 대단하긴 하거든요. 경기에 나오는 거 보면. 얘 이노마만 있으면 후방 빌드업 굳이 설계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코바치치가 딱 그런 선수 아닙니까? 본인이 탈압박 해가지고 밀고 올라가는 게 되니까. 물론 올라갔을 때 뭐가 없어서 문제지 이 양반은. 미치겠네. 이게 단순히 하나의 문제도 한 명의 문제도 아니고 한 경기의 문제도 아니는 게 미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잘못도 아니고 범인 찾기 할 필요도 없는 게 단 한 명의 잘못도 아니고 단순히 이 한 경기 터진 것도 아니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당장에 챔스는 리그 페이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겨울 이적시장이 오기 전에 끝이 나요. 그럼 이 리그 페이지에서는 이 문제점을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라비아나 이런 애수구의 이탈로 인해서 미드필더에서 쓸 수 있는 폭이 좁은 것 그거 하나 있고 기튼스의 폼 저하나 혹은 지금 기튼스가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왼쪽을 설계할 수 없다라는 문제 하나 센터백의 코릴 부상과 포파나 바디아실의 계속 부상으로 인해서 그 운신의 폭이 좁다라는 거 하나 델랍의 큰 부상으로 인해서 주앙페드로만 써야 된다라는 거 하나 기후를 복귀시키긴 했지만 그래 바이언이 너무 강했던 거라고 하자. 역시 레바민이야. 짜증나. 짜증나. 그 막판 패스미스 너무 화나.